방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12월 18일 수요일 오전 음성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제 미증시 소폭 상승세로 마감을 하였는데요. 최근에 랠리가 지속되었던 코스피 코스닥 시장, 오늘은 좀 쉬어가는 느낌으로 현재 하락세 전환 중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적인 시장 상황은 제가 이 정도 말씀을 먼저 드리고, 어제 미증시 어땠는지 한번 정리한 뒤에 다시 한국 증시로 넘어와서 설명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다우지수 0.11%, 나스닥 지수 0.1% 소폭 상승세 마감을 하였습니다. 네, 아직까지 미국과 중국 간 1차 무역 합의에 대한 훈풍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지난달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호조를 보였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5거래일 연속 지수 상승세가 나타났네요. 11월 미국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1.1%가량 증가했다고 하여 2년 이래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는 소식입니다. 참고로 지난 10월은 0.9% 감소세를 보였다고 하네요. 또 미국의 주택 착공 실적도 전월 대비 3.2% 증가하면서 미국 내 내수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게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금 협의는 되었다고 양국이 공식 발표를 했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1차 무역 합의 서명은 언제 있을 것이라는 지금 확정 아직 소식은 없는 가운데 내년 1월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포럼에서 양국 정상 혹은 책임 장관들이 서명을 할 것이라는 추측이 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상황은 없는 가운데 지금 무역 합의 관련 소식은 어제 여기까지가 들려왔네요. 반면에 어제 유럽 증시는 좀 하락세를 보였어요. 이유가 지금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생각 외로 압승을 거두면서 의원석을 많이 차지했다는 소식 때문에 이제 노딜 브렉시트, 그러니까 EU 연합과 별다른 합의 없이 2020년에 이제 영국이 완전히 유로 연합을 떠난다는 그 소식에 조금 경제적 불안감이 오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에 어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국제유가는 어제 상승세 보였어요. 전일 대비 0.73달러, 약 1.2%가량 상승한 60.94 배럴당 60.94달러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증시로 다시 넘어와서 보면 최근에 사실 상당히 시장이 좋았죠. 특히 어제 같은 경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거의 독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대장주들과 또 제약바이오에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들의 상승세가 좀 돋보였던 어제였는데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6.11포인트 하락해서 2189선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2.27포인트가량 전일 대비 하락한 648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의 매도세가 조금 컸네요. 현재까지 1061억 기관 매도세 보이고 있고요. 반면 외국인이 815억 매수하면서 최근 외국인이 매수세가 좀 많이 좋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도가 404억, 기관 144억 매도하면서 동시 매도세 보이고 있고, 현재 9시 30분 지나는 순간부터 하락세 전환하면서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토픽 선정된 종목은 6종목이에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일단 아난티가 맨 처음에 올라왔었죠. 사실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라 방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호텔이나 골프 사업을 하고 있는 업종인데 어제 사실 장 초반에 남북 경협주 대부분 상승세 출발을 했었어요. 제가 아난티도 어제 설명드렸던 종목이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유엔의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의 경제 제재를 일부 완화해달라는 것을 요청했는데요. 그 소식 때문에 어제 상승세 보였다가 하락세 전환하면서 4.29% 전일 하락했는데요. 오늘은 이를 조금 만회하는 모습으로 현재 1.49% 전일 대비 상승한
12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한 상승 요인은 이후에는 보인 게 없고요. 기업 간의 상승세는 제가 찾아보진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최근 수급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기관이 12월 3일부터 어제까지 11거래일 연속 매수 중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 12거래일 중, 그러니까 12월 전체 거래일 중 단 3일 매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4거래일 연속 매도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종목이 아난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젠백스가 올라왔네요. 의료 제약바이오 쪽에 있는 종목인데 현재 전일 대비 0.72% 소폭 상승해서 34,75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상승세가 조금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보합세까지 좀 내려온 모습이에요. 젠백스도 제가 별다른 이슈는 보고 있지 못했는데 기관이 지금 올려드린 게 젠백스 수급 차트입니다만 어제까지 4거래일 연속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반대로 외국인은 또 4거래일 연속 매도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치매 임상 관련해서 최근 소식이 있는 종목인데 오늘 별달리 관련 소식이 추가로 들려온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서울반도체. 어제도 사실 수급 탑픽 종목에 선정이 돼서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이에요. 어제 같은 경우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종목들이 상당히 큰 강세 보이면서 서울반도체도 어제 약 5%에 가까운 상승세 보였는데요. 이런 상승세가 장 초반에 조금 있었으나 현재는 보합세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전일 대비 약 0.34% 소폭 상승한 14,900원 기록 중입니다. 최근에 기관이 10일 매수가 상당히 좋아요. 5거래일 중에도 4일을 매수하고 있고요. 전체 12월 거래일 12일 중 기관이 3일, 반면 외국인은 기관이 10일, 외국인은 반면 3일 매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기관 매수세가 연이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라 주가 그래프도 보시면 12월부터 상승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서울반도체 일본 그래프입니다. 네 번째 종목 HFR입니다. 오늘 통신과학 장비 업종들이 장 초반까지는 좀 좋았는데 지금은 조금 상승 종목들이 많이 그래도 초반보다는 조금 없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종목 HFR이 오늘 올라와 있어요. 지금 여기도 별다른 기업 간의 상승 이슈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 초반 상승세를 지금 많이 조금 잃었죠. 현재는 오히려 주가가 전일 대비 0.37% 소폭 하락한 26,95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HFR 수급 차트를 보니까 지금 올려드렸는데요. 외국인 기관 상당히 큰 매수세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0.37% 소폭 상승에 그쳤는데요. 별다른 이슈는 딱히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 11월 중순부터 파동을 그리고는 있지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12월 전체 12거래일 중 기관이 11일 매수하면서 주가 상승세를 최근에 이끌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조금 매수세가 덜해요. 12거래일 중에 4일 매수에 그치고 있는데 지금 올려드린 수급 차트 보시면 어제 상당히 큰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선정된 종목은 나무가인데요. 제가 이전에 삼성 폴더블 폰의 매출 증가세로 인해서 듀얼 카메라 업종인데 이쪽에 앞으로 내년에 매출이 기대될 것이라는 전망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별다른 이슈는 오늘 보이지는 않았고요. 주가는 전일 대비 약 2%가량 상승해서 49,55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이 최근 매수세가 상당히 좋아요. 제가 방금 올려드린 게 나무가 수급 차트인데요. 기관 같은 경우 최근 5거래일 중 4일을 매수하면서 기관 매수세가 좀 주가 상승세에 영향을 주는 거라고 보이는데 외국인은 반면에 4일도 최근 매도하는 모습 보이면서 기관과 좀 엇갈린 행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 오늘 수급 탑픽 선정된 종목 SJ그룹, 네, 의류 관련 업종이에요. 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11월 18일 날 상장한 종목이라 사실 상장일 수가 얼마 되지 않는 종목인데, 상장한 이후로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현재 주가가 상승세에 있는 종목입니다. SJ그룹 제가 수급 차트 올려봐드리면 지난 12월 16일,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3거래일 연속 주가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고요. 기관이 최근에 상승할 때 매수세가 2거래일 연속 나타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네요. 제가 이 종목은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체 거래일 수급을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 11월 18일부터 오늘 현재 어제까지 22거래일 기준으로 기관이 12일, 외국인이 8일 매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관의 매수가 조금 주가 상승세를 이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혹시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이 SJ그룹은 다른 수급보다 기관 수급을 좀 유의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탑픽 종목 6종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급 우수 메뉴 넘어가셔서 현재 어떤 종목이 상승 상위권에 속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에스텍파마, 네, 지금 11%대가량 상승해서 17,100원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 현재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증시 지금 방송 설명드리기 앞서서 바로 전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장외로 갖고 있는 비보존, 네, 지분이 있어서 최근에 11일날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죠. 오늘은 지금 이 에스텍파마보다 그 비보존 관련한 소식이 하나 아까 전에 제가 올려봐드렸는데, 네, 신한금융투자로 주 거래를 지금 결정해서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제 재상장에 다시 돌입할 것이라는 소식 하나 전해드렸습니다. 이 소식 때문에 비보존에 지금 지분 갖고 있는 에스텍파마가 오늘도 상승세를 조금 크게 지금 가져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개인의 매수세로 사실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라 변동성이 좀 클 것 같으니까 보유하신 분들 이 점 꼭 유의하셔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17일에는 7.2% 하락세를 보였고요. 오늘은 반대로 10.3% 상승세 보이면서 최근에 5거래일간 40%가량의 큰 상승세 이후 변동성이 커진 종목이니까 보유하신 분들 꼭 이 점 유의하셔서 거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나무가 SJ그룹들이 올라와 있는데 수급 탑픽의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볼만한 게 어제 사실 은행 쪽이 좋지 않았는데 리드코프가 오늘은 또 상승세를 보이네요. 이 종목은 대출 관련 은행권, 제2금융권 속해 있는 종목인데 어제 사실 9.3% 큰 하락세를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다시 또 5.2% 상승하면서 어제 하락세를 일부 만회하는 모습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수급은 상당히 좋아요. 지금 보시면 최근 5거래일간 외국인이 4일, 기관이 5일 매수하는 모습 보고 계실 겁니다. 이전에도 제가 상승세가 사실 어제는 조금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어제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최근 수급이 상당히 좋다고도 최근에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12월 17일 어제까지 기준 20거래일로 수급을 제가 넓혀보면 외국인이 17일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13일 매수하면서 주가가 어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승 곡선에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별다른 상승 이슈는 지금 현재 보이지는 않고요. 어제 하락폭을 좀 만회하는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은행주가 어제 하락폭을 전반적으로 조금 만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 중에 한 종목이 현재 리드코프가 은행권 관련 종목으로 9위에 지금 수급우수 메뉴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종목 볼까요?
KC 오늘 좀 좋네요. 이 종목도 사실 최근 상승세가 상당히 크고 어제도 11.8% 큰 상승세 보였던 종목인데 오늘도 4.62% 상승한 15,850원 현재 주가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12월 12일 목요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 중인 종목입니다. KC 제가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지금 살펴볼게요. 네, 별다른 이슈는 현재 보이고 있지 않는데 최근 상승세가 오늘까지도 현재 이어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듯합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인데요. 최근 지난주 미국 중국 간의 무역 합의 체결 이후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에 집중된 상승세를 제대로 타는 모습이 오늘 현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대장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좀 쉬어가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이 그리 좋다고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일단 KC는 이 모습을 오늘까지 현재 이어가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네요. 또 뭐 아이디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폭이 큽니다. 전일 대비 5.3%가량 상승해서 현재 32,8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매도세가 있었음에도 개인 매수세로 인해 0.16% 그래도 소폭 하락세에 마감을 하였는데 그 이전 12, 13, 16일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최근에 상당히 좋았네요. 어제를 제외하면 지금 외국인의 매수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지금 방금 제가 아이디스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보고 있는데요. 네, 뭐 어떤 이유는 지금 딱히 보이는 건 없네요. 네, 제가 방송 이후에 혹시 어떤 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지금 오르는지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해서 이 종목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경기도에 이제 앞으로 짓는 대형 병원 수술실에 반드시 CCTV를 설치하겠다는 이재명 총리가 아니라 경기도지사의 발언으로 그때 당시에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이죠. CCTV나 보안 장비 개발 업체입니다. 별다른 이슈는 지금 찾아봐도 아직까지 특별한 상승 이슈를 보이고 있지는 않는데요. 제가 한번 이후에 다시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오늘은 어떤 업종이 특별히 지금 좋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좀 보합세를 현재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이 좀 업종이 좀 많은 상황이에요. 네, 그래도 최근에 좀 안 좋았던 업종들이 뭐 좀 나오고 있는데 에스텍 파마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네요. 네, 일단 수급 우수 메뉴는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제 수급 현황 메뉴로 넘어가셔서 현재 쌍끌이 매수 종목과 매도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쌍끌이 매수 종목으로는 현재 DB하이텍, 나무가, SJ그룹 그리고 클래시스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DB하이텍은 제가 뭐 최근에 거의 매일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라 이제는 뭐 제가 광고를 하지 않느냐 싶을 정도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광고를 하려는 건 전혀 없지만 최근에 상승세가 진짜 연이어서 나타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도 장 초반 5.5%가량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금은 조금 하락을 해서 1.16% 전일 대비 상승한 26,1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상승세가 컸을 때 기사 하나 올려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네, 내년에 실적이 가장 좋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해 대비 약 6.1%씩 증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제가 하나 올려드렸던 게 있고요. 이 종목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커지면서 주가가 계속 상승 중인 종목입니다. 지금 올려드린 게 DB하이텍 수급 차트인데요. 보시면 기관과 외인은 파란색, 즉 매도로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이 연이어 매수세를 보이면서 지금 이 기관보다
수급이 더 좋거든요. 그러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모든 기관 개인의 합친 매도량을 커버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클래시스 올라와 있는데,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에 제가 상승세가 좀 좋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까지 주가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는데 오늘 좀 이를 만회하는 모습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전일 대비 주가 4.4%가량 상승해서 14,100원 나타내고 있는 종목인데요. 네, 뭐 별다른 이슈는 제가 아직까지는 찾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 최근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만회하는 모습으로 오늘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올려드린 게 클래시스 수급 차트인데요.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최근에 좋다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예, 기관 같은 경우에 현재 11월 27일 수요일부터 어제까지 15거래일 기준으로 12월 4일을 제외한 14일 모두 매수 중인 종목입니다. 해당 기간 중에는 외국인은 6일 매수에 그치고 있는데 지금 기관 매수세가 연이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말 최근에 지금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게 현금 배당 관련 종목들 많이 말씀드리고 있죠. 클래시스도 현금 배당 결정이 돼 있는 종목이에요. 보통주 한 주당 46원 지급하겠다는 결산 배당했다는 소식이 지난 12월 6일 금요일 날 있었습니다. 아마 연말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관련 기사 지난 6일에 올라와 있던 기사 한번 돌려봐 드릴 테니까 거래에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올려드린 내용이 그 말씀드린 기사입니다. 예, 이제 쌍끌이 매도 종목으로 그럼 넘어가 보면 서울반도체, 네이처셀, 앞타바이오, 대림산업, 포스코케미칼, SFA 반도체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서울반도체는 아까 전에 쌍끌이 매수일 때 수급 탑픽에 선정되었는데 지금은 상승폭을 잃으면서 쌍끌이 매도로 좀 전환한 것 같네요. 특별한 이슈는 없고 사실 어제 4.95% 최근에 반도체 상승세가 있으면서 상승폭이 좀 있어서 오늘 좀 이를 만회하는 반납하는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라종찬 전 회장의 주가 조작 혐의로 12년 검찰 구형 소식으로 지난 12월 11일 날 하한가를 갔던 종목이죠. 어제도 별다른 이슈는 없었는데 10.43% 큰 하락세를 보이면서 7,040원까지 어제 내려갔고 오늘은 여기 추가 하락하면서 현재 2.7% 더 하락한 6,85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이처셀은 추가로 들려오는 소식은 아직까지는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예, 이 종목은 지금 기관이 최근에 매수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지금 12월 2일 그러니까 12거래일 모두 기관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단 3일 매수에 그치고 있네요. 근데 기관의 매수세가 연이어 있는 건 좋은데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거래량보다 조금 적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하시면 좋겠고 최근 급락한 이후에 개인분들도 매수세를 상당히 늘리고 있어서 좀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별다른 하락 이슈는 오늘 지금 현재 보이고 있지는 않고요. 또 앞타바이오도 최근에 좋았는데 어제 7.5%가량 상승했던 종목인데 오늘은 조금 상승세 출발하였다가 지금 상승폭을 좀 잃은 모습이네요. 그래도 전일 대비 약 1.16%가량 상승해서 26,1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올려드린 게 앞타바이오 수급 차트인데요.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매수세에 들어오면서 7%가량 상승하였고 어제는 개인이 매도세를 보였는데 최근 개인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와 있었던 종목이라 이 종목도 여전히 변동성이 좀 있을 거로 보이니까 거래하시는 데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림산업, 포스코케미칼, SFA 반도체도 별다른 지금 이슈는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SFA 반도체는 어제 사실 최근에 좋았죠. 근데 이제 오늘은 좀 반도체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좀 약보합세 나타내면서
최근 상승폭을 만납하는 모습으로 쌍끌이 매도로 나오고 있는 듯하고요. 대림산업도 별다른 이슈는 지금 보이지는 않는데요. 최근에 대림산업 관련한 증권사 리포트 하나 올려봐드리면 16일,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날 올라왔던 증권사 리포트 하나 올려드렸어요. 건설과 화학의 분할 등 지배구조 변화로 주가 상승 모멘텀 강화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내용의 증권사 리포트 올라와 있는데, 오늘은 조금 지금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실 증권사 리포트 올라왔을 때도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지금 3거래일 연속 하락세 보이고 있는 종목이에요. 대림산업도 지금 제가 수급을 보니까 기관이 사실 20거래일 동안 수급이 상당히 좋네요. 어제 기준까지 20거래일 중에 기관이 17일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4일 매수에 그치면서 기관과는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사실 주가 그래프를 지금 제 일봉을 보고 있는데 6월 20일부터 하락세가 이어지다가 최근에 12월 9일부터 이 기관 매수세에 따라 상승폭이 좀 나왔으나 이번 주에는 또 하락세가 연이어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별다른 하락 이슈는 지금 현재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쌍끌이 매도 종목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업종별 수급으로 넘어가셔서 현재 어떤 업종이 상승 종목이 많은지, 반대로 하락 종목이 많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적으로 약보합세 종목들이 조금 많은데, 일단 그래도 상승 종목이 많은 업종들을 살펴보면 전기 유틸리티, 일종의 방어주 역할을 하는 종목인데 오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 종목이 많고요. 이외에 어제 흐름 좋지 않았던 은행, 창업투자, 가정용 기기, 음료, 이런 업종 현재 상승세 많습니다. 컴퓨터와 주변기기, 그리고 화장품 업종이 오늘 상승 종목이 상당히 많은 게 특징이에요. 이외에는 포장재가 현재 상승 종목이 좀 많네요. 반면 하락 종목이 많은 종목들 업종 살펴보면 전기제품, 또 가구, 조선, 그다음에 화학, 제약바이오도 전반적으로 약보합세가 많고요. 그다음에 게임엔터 하락 종목이 많습니다. 그 외에는 현재 지금 약보합세 업종들이 좀 많고 아직까지 방향을 결정지었다고 보질 못하겠는데, 반도체와 일단 디스플레이 종목들 오늘은 조금 지금 쉬어가는 업종으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크게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 많은 것들은 현재 보이지는 않는데, 일단 지금 제일 좋지 않은 게 전기 제품이라든지 가구나 아까 말씀드렸던 화학 업종이 조금 좋지 않네요. 게임엔터 이 정도. 증권도 일단 주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으니까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업종별 수급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마 제가 아침에 확인했을 때는 하락세 보였는데, 역시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무역 합의로 조금 이슈가 그래도 좀 커다랬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으로 원달러 환율도 하락세를 보였네요. 전일 대비 2.7원 하락해서 현재 1164.3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원달러 환율까지 살펴봤고요. 제가 방송상에 전달해드리지 못했던 종목이나 업종에 대한 특이사항들 보이면 또 다시 기사나 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